저는 의류 쇼핑몰 말고 앞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있잖아요. 해외구매 대행이나 위탁 판매나 로켓크로스, 이런 사업들이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정산 주기가 어떻고 그런 걸 떠나서 그 이유가, 자, 제가 지난주에 Q&A를 가장 먼저 했었는데 분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만큼 대표님들이 궁금한 점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아예 콘텐츠로 빼가지고 제가 해결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해결 드리고 하는 콘텐츠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뭐냐면 상세 페이지예요. 상세 페이지. 사실 상세 페이지는 제가 어떤 질문을 받겠습니다. Q&A를 하겠습니다 하면은 대표님들께서 저한테 질문을 잘 주시기 어려워하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라이브 방송 하다 보면은 광고나 유입, 매출 관련 질문은 정말 많죠. 근데 우리 이 상세 페이지는 빈도가 되게 낮아요. 그 말은 질문이 많지 않다고 해서 상세 페이지가 그럼 상대적으로 쉽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우리 대표님들께서 상세 페이지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많이 주시지 않을까요? 바로 수치화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광고나 매출, 유입은 스마트스토어 어드민이라든지 하이버 어드민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면은 수치적으로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게 문제인지 바로 알고 그걸 질문을 주실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상세 페이지는 상세 페이지 점수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부족한지, 어떤 포인트가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문이 적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코트리님 전환율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전환율이 낮다라는 거는 단순히 상세 페이지가 문제다라고 이렇게 확정 지을 수는 없어요. 전환율 측면에서 보면은 상세 페이지가 중요한 역할은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가격이 안 좋거나 아니면 상세 페이지 안에 들어가는 사진이 이상하거나 제품 디자인 자체가 트렌디하지 않거나 이런 복합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전환율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상세 페이지가 문제다, 이렇게는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질문을 몇 가지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해당되는 대표님들은 간단하게 의견을 채팅창으로 남겨주시고 제가 그에 맞게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상세 페이지 중에서 소구점에 관련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구점은 쉽게 말해서 어필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객의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킬 만한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소구점, 그 제품의 어필 포인트들을 지금 대표님들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찾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아이템 스카우트 분석을 통해서 찾거나 제품을 직접 보고 찾거나 타 쇼핑몰 벤치마킹, 이 세 가지 방식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타사 제품 악플 차지, 비슷한 제품을 검색해서 맞는 부분을 찾아요. 키워드에 담겨있는 소비자들의 심리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생각보다 잘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소구점을 어떻게 찾냐, 제가 하는 방식을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소구점을 어떻게 찾고 있냐면 우리가 키워드를 먼저 뽑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키워드 내에서 찾습니다. 또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타사 리뷰에서 찾아요. 이때 이제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사실 대표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다 정답이 있었죠. 키워드 내에서 찾거나 타사 리뷰에서 찾거나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뭐가 다르냐, 우리가 찾고 있는 거는 매력 포인트예요. 어필 포인트, 그러니까 소구점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매력 포인트는요, 뻔하면 안 돼요. 이거를 제가 오늘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 뻔하면 안 된다는 거를 항상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니트를 판매하는데 소구점을 부드러움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딱 잡아버리면 안 부드러운 니트는 잘 없죠. 이렇게 뻔한 거를 소구점으로 잡으면은 상세 페이지 내용도 너무 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트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겠죠. 기계 세탁 가능한 워셔블, 이런 니트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소구점을 잡으려고 들어가면은 제품의 매력이 확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렇게 찾은 소구점을 표현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어떤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소구점이 드러나는 디테일 컷, 혹은 GIF, 또는 구매욕을 끌어내는 멘트 작성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또는 피팅 컷에 자연스럽게 녹이는 거, 이런 게 또 어려울 수 있거든요. 대표님들은 표현하실 때 어떤 점이 좀 많이 어려우세요? 멘트가 어려워요. 글이 길어지면은 눈에 안 들어올 것 같고 그래요. 대부분 멘트가 다 어렵다고 하시네요. 그죠? 멘트가 너무 어렵다.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TV 광고나 지하철이나 도로에 있는 광고, 대기업 광고, 이런 광고들에 들어가 있는 문구, 그걸 이제 우리 카피라이팅이라고 하잖아요. 큰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카피라이팅을 좀 보는 거, 그리고 그거랑 최대한 비슷한 글자 수, 그리고 비슷한 표현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좀 도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해결책, 항상 우리가 말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얘기하려고 표현하면은 괜찮은 카피라이팅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가볍다라는 걸 표현할 때 그냥 가볍다라고 하는 것보다 깃털처럼 가볍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와닿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더 들어가냐면 깃털보다 더 와닿을 수 있는 일상적인 예시가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빈 페트병 떠올리면은 어때요? 대표님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기에 빈 페트병이 무겁나요? 가볍나요? 저는 되게 가볍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빈 페트병보다 가볍습니다.
좋습니다 라고 하면은 표현도 되게 좀 독특하면서 확 와닿는 멘트를 끌어낼 수가 있어요. 이런 게 또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좀 더 팁을 좀 드려보자면 카피라이팅과 관련된 책을 읽어보는 거예요. 이때 얘기하는 책은 흔히 우리가 읽는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이런 책이 아니라 제가 추천드린 책 있죠. 카피라이팅에 쓸 수 있는, 상황에 맞게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론적인 것들이 딱 나와 있는 책들이 있거든요. 갑자기 이제 멘트가 생각이 안 날 때는 그런 책을 한번 딱 펼쳐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활용해서 적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우리가 표현을 쉽게 하려면 애초에 소구점이 명확한 상품을 소싱하는 것이 먼저 돼야 돼요. 소구점을 잡는 것부터가 좀 어렵다면은 애초에 소구점이 명확하게 표현되는 상품들을 소싱하는 것이 먼저 돼야 돼요. 원단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디테일이라든지 소싱해올 때 너무 뻔한 상품을 들고 와버리면은 소구점도 뻔해지고 상세 페이지 뻔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도드라지는 상품을 들고 오면은 우리가 조금 더 보다 쉽게 표현하거나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품 등록이나 기획을 하루에 한 개를 목표로 해서 제가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씩 차근차근 다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 상세 페이지를 만들면 이 소구점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어렵거든요. 첫 상세 페이지부터 뻔하지 않고 획기적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솔직히 그건 욕심이에요. 그래서 확실한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팁을 한 가지 더 드려보자면은 우리가 시장 조사를 하는데 피팅 컷 또는 디테일 컷 이런 경우는 잘 파는 쇼핑몰과 최대한 비슷하게 찍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아직 쇼핑몰 오픈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으면은 그 한 달 차 되신 대표님들은 그냥 막 찍는 게 아니라 잘 파는 쇼핑몰들의 사진들을 프린트 해가지고 거기랑 최대한 비슷하게 찍어보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인 소구점은 좀 달라요. 소구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뻔하지 않게 가려면 A라는 쇼핑몰에서 어떤 상세 페이지 표현을 봤어요. 그럼 습관적으로 그 표현을 안 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매력적인 상세 페이지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통기성이라는 소구점을 누군가가 드라이 아이스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습관적으로 통기성을 드라이 아이스로 표현해야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좀 표현할 수 있지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드라이 아이스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안 떠오르면은 조금이라도 다르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쇼핑몰이 드라이 아이스에 제품을 한 겹 올렸다면은 나는 이제 2겹, 3겹이라도 올려서 좀 다르게 표현한다거나 그렇게 소구점의 표현 방식만 좀 달라져도 상세 페이지가 정말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기획이에요. 기획. 대표님들이 상세 페이지 기획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주제로 다루었던 소구점을 어떻게 강조할 것인가, 아니면 디자인적인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뭐 얼마나 많은 정보를 담아낼 것인가 등등등이 있는데 대표님들은 어떤 게 기획을 할 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후킹이 가장 중요하다, 소구점을 어떻게 이미지화 할 것인가, 무엇을 먼저 보여줄 건가, 비교 제품 확보랑 상세 페이지 흐름. 그러면 전체적인 상품 기획을 할 때 가장 어렵게 느껴진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순서 배치가 어렵다, 감성적인 디자인이 어렵다, 시각 자료와 멘트 매치가 어렵다. 저는 감성적인 디자인이 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여성의류 쇼핑몰 들어가 보면 진짜 잘 만든 상세 페이지를 딱 보면 이성적인 포인트도 딱 갖춰져 있는데 상세 페이지 전체적인 톤 앤 매너라고 하잖아요. 딱 이렇게 색깔이라든지 글씨체라든지 이런 포근함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되게 잘 표현되어 있는 상세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이런 거 감성적인 것들은 사실 디자인 영역은 좀 감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이 없는 분들은 좀 많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이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좀 모방으로 시작을 하고 이후에 좀 디벨롭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차츰차츰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다행인 거는 디자인적인 레벨이 좀 떨어져도 판매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테스트 해보시면 바로 알아요. 너무 촌스러우면 안 되는데 약간은 촌스러워도 그 전에 좀 논리적인 전개라든지 피팅 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으면은 판매가 잘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요 대표님들, 마지막 질문인데 가장 갖고 싶은 기획 관련 능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기가 막힌 멘트가 술술 생각나게 되는 능력, 또는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 디자인 감각, 또는 사고 쉽게 만드는 사진 연출 능력. 저는 세 번째가 가장 좀 탐나네요. 아무래도 우리가 의류 쇼핑몰이다 보니까 뭐니 해도 이제 피팅 촬영이 좀 잘 되어 있으면은 상세 페이지가 조금 부족해도 팔리더라고요. 다들 저랑 비슷하시군요. 제가 이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사실 기획이 전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획이 전부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기획을 스스로 할 줄 아는 사람 vs 그냥 따라가는 사람, 쇼핑몰을 보다 보면은 딱 이 두 가지 부류로 나뉘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부류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유튜브 찾아보면은 수많은 사업 아이템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해외 구매 대행으로 돈 벌었어요, 위탁 판매, 로켓 그로스, 의류 쇼핑몰로 돈 벌었어요, 이런 거 많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의류 쇼핑몰 말고 앞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있잖아요. 배구매 대행이나 위탁 판매나 로켓크로스, 이런 사업들이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정산 주기가 어떻고 그런 걸 떠나서 그 이유가 기획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착각하게 돼요. 내 힘으로 올린 매출이라고 착각하게 돼요. 지금 만들어진 매출이. 그런데 남이 만들어 놓은 사진이나 상세 페이지를 그대로 끌어다 썼기 때문에 기획이라는 것이 전혀 안 들어갔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매출은 내 힘으로 만든 매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이런 사업들은 처음에 매출이 잘 내다가 갑자기 훅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고유한 것이 없어서 그래요. 경쟁자들에게 쉽게 따라잡히는 거죠. 반면에 의류 쇼핑몰은 기획 없이 어느 정도 성과도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기획을 공부해야 되고 뭐 상세 페이지 만들 때 어찌됐든 감정 건드리기라든지 비교 제품 확보하기라든지 조금 어설프지만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기획하는 힘이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탄탄해지죠.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쌓인 기획력은 다른 사업을 확장할 때도 엄청난 힘을 발휘해 줄 겁니다. 사실 제가 그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론은 뭐냐면 그만큼 기획이 중요하고 어려운 업무를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연습하고 정복을 해야 된다는 포인트입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